어? 무슨 일이야, 폼폼? 방금 선주 나부에서 열차로 메시지를 보내왔어. 요점을 보니 아무래도 열차의 다음 여정 계획과 겹칠 것 같아. 오랜만이네, 은하열차 친구들. 개척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곧 나부 선주에서 성천연무 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네. 그대들은 나부의 재앙을 막아준 선주연맹의 친구잖아. 그래서 신책부를 대표해 모두를 초대하고자 하니 시간을 내서라도 와줬으면 하네. 엄청 부산하네. 이제 막 가족의 조화의 축제에서 벗어났는데 곧바로 새로운 초대를 받게 되다니. 나도 그래. 게다가 연이어 축제에 참가하면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지 않을까? 열차의 본업은 성도와 항로 데이터를 복원하고 조사하는 일이잖아. 그럼 이번엔 마치 세븐스한테 열차 점검을 시킬까? 안 간다고 한 적은 없거든. 난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좋단 말이야. 프라이데이나 세러데이 같은 뭔가가 튀어나와서 우리랑 대립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 나부 선주의 위기가 해결된 상황에서 연무 의식을 진행하는 건 나부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일 걸세. 페나코니에 갈 때도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보호하는 한 그 어떤 위험도 없을 겁니다. 라더니. 지레 겁먹을 것 없어. 연무 의식에는 조화의 축제처럼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거든. 풍요의 흉물에 맞서 천군과 웅기군이 선주를 구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일 뿐이지. 의식 전후로 진행되는 별대목 순환 공연을 빼면 무예와 검수를 겨루는 대회뿐이야. 전에 봤던 타이키안 모터블과 다를 것 없어. 히메코, 네 생각은 어때? 현재 열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블랙스완 씨의 제안대로 엠포리어스로 개척 여정을 떠나서 연료를 보충해야 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건 아니야. 이번 개척 여정은 상황이 좀 특별하니 다음 역으로 가기 전에 열차도 보급과 지원을 단단히 준비해두자고. 마침 헤르타 씨 소개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세렌과 깊은 곳에서 고대 괴수의 유해를 가져와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완메 씨와 거래하기로 했거든. 다녀오려면 적어도 몇 주는 걸릴 거야. 그럼 나부는 못 가겠네. 마치 세부스? 관계유지란 어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치러야 하는 소소한 대가라고. 나부 선주가 초대했으니 친구로서 은하열차는 당연히 가봐야지. 내 계획은 이래. 우선 폼폼이 우리 모두를 나부로 보내주는 거야. 그런 다음 나와 웰트는 완메 씨와의 약속을 지키러 갈 테니 너희가 열차를 대표해 의식에 참석하는 거지. 너희들 괜찮겠나?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는 진지한 연구 목적으로 가는 거라고. 고대 괴수의 화석이 검술 경기보다 재밌을 리가 있겠어. 게다가 나부의 친구가 많은 건 너잖아. 네가 안 가면 가서 뭐하고 놀라고. 네가 가이드 해줘야지. 모두가 합의를 본 것 같으니 난 선주 나부로 머프할 준비를 할게. 세렌과 깊은 곳. 그 여자는 대체 뭘 찾으려는 걸까? 지금까지의 고대 괴수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그 생명체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증명할 뿐인데. 무지함이야말로 천재가 나설 수 있는 분야지. 과학의 목적이 바로 무지함이라는 장막에 구멍을 뚫는 일이잖아. 너무 우릴 그리워하지 마. 재밌는 고대 괴수의 화석을 보게 된다면 선물로 몇 개 가져올게. 히메코 언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선수라니까. 고대 괴수의 화석과 연무의식 중에선 역시 후자가 재밌게 들리지. 참, 다낭, 나부에 도착하면 이번엔 우리랑 같이 내려서 돌아다닐 거야? 너희가 나부를 해집고 다니게 두는 건 안심이 안 돼서 말이지. 게다가 웰트 씨 말이 맞아. 불멸의 거목 재앙에 막 잠잠해진 지금
장수종이든 단명종이든 다들 아직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어. 경원 장군이 이런 시기에 연무 의식을 연 건 나부가 안정되었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기 위함이 분명해. 그분의 초대를 받았으니 옛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떠났던 곳에 다시 돌아오니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 실을 읊을 정도는 아니거든. 그냥 지난번에 선주에서 겪었던 우여곡절과 풍파가 떠올라서 그래. 이번에는 협박이나 계략에 당해온 것도 아니고 지명수배자를 체포할 일도 없어. 하역부대에 착륙한 건 더더욱 아니지. 이렇게 순조로운 건 정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군. 별대목의 바다가 이렇게 소란스럽다고? 오늘따라 유난히 더 북적이는 것 같아. 옆사람 말이 안 들릴 정도야. 연경이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우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배틀 앞으로 가서 기다리자. 부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잖아. 저기 잠깐만. 저 사람들 우릴 부르는 건가? 보아하니 페나코니 사람 같은데? 혹시 나부 선지에 대해 잘 알아? 대충은 무슨 일인데? 우리 둘은 페나코니에서 왔어. 혹시 어딘지 알아? 우린 재밌는 꿈세계 소재를 찾기 위해 선주에 온 거야. 이런 우연이 있네. 우리도 방금 거기서 왔거든. 잘 됐네. 혹시 이 나부에 가볼 만한 명소가 있을까? 맞아. 우린 선주 전문가거든. 이 시기에 온 여행객은 대부분 연무의식을 보러 갈 거야. 우리도 그 의식 때문에 왔거든. 연무의식은 당연히 알지. 하지만 연무장은 아직 개방되기 전이잖아. 소문에 따르면 이번 연무장은 나부에서 퇴역한 거대 군함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빛나는 펠드스파호가 더 거대하겠지? 그런데 함선은 몇 주 후 연무의식이 시작되어야 탈 수 있잖아. 그 전까지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너희한테 가볼 만한 명소가 있는지 물어본 거야. 우리는 페나코니의 꿈세계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경험을 찾고 싶어. 우리 고객들은 그런 꿈방울을 제일 좋아하거든. 선주는 네 전문이니까 어서 아이디어를 내봐. 이봐!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의견을 냈다가 체포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 참 재밌다. 좀 믿을 만한 제안 좀 해줘. 잠깐, 어쩌면 이상한 의견이 아닐지도 몰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도 있잖아. 가자, 거목을 올려보자고. 천천히 가. 같이 가자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너희들 혹시 나중에 무슨 일 터졌을 때 우리까지 보면 안 된다. 무슨 일 생기진 않겠지? 좀 불안하긴 한데. 저길 봐. 연경이 도착한 것 같아. 진짜네? 어서 가서 합류하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연경, 혹시 너 말이야. 왜 그러세요, 마치 세븐스 씨? 꼬마들은 순식간에 훌쩍 커서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니. 혹시 키가 좀 컸어? 우리가 떠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선생님, 왜 이러세요?
미안. 지금까지 몇 차례의 모험 탓에 경계하는 게 버릇이 됐거든. 어떤 곳이든 처음으로 우릴 맞이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이렇게까지 절 경계하신다고요? 알잖아. 저번에 선주에 왔을 때 우릴 맞이했던 사람이. 하긴 경계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나저나 나부에서 이렇게 활기찬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사실 불멸의 거목 위기가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모 의식을 진행하는 게 시기상조가 아닐까 걱정했었어. 하지만 별대목의 바다를 보니 장군께서 때를 잘 맞추신 것 같군. 네, 여길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동천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멀리서 온 손님도 많아요. 연무의식을 앞두고 별대목의 바다를 오가는 여행객이 많아졌어요. 웅기군의 안전작업도 전보다 몇 배나 바빠졌죠. 장군님께선 나부가 재앙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이 연무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무덕을 보여주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계기로 우방국 손님을 초대해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죠. 그래서 연맹은 이번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명과 요청 선주에서는 사자를 파견했죠. 네, 혹시 천성용광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웅기군의 무기기술 중 50~60%는 그곳에서 제공받고 있어요. 주명 선주는 뛰어난 장인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주명의 회엄 장군은 장인 중에 장인이라고 해요. 그분께서 만드신 보검을 받는다면 꿈이라 하더라도 웃으면서 깨어날 것 같아요. 연경, 우린 이제 어디로 가? 아이고, 정신없이 말하느라 잊고 있었어요. 장군님께서 여러분을 사진공으로 모셔오라고 하셨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여러분에게 열차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네요. 관심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경도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게. 모두 속히 집결하라! 사람들을 지켜! 안전작업에 실수가 있어선 안 된다고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우선 상황을 좀 둘러보고 올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같이 갈게. 사람들을 지키세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이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잡담할 시간이 없네. 검을 돌려주시겠... 갑작스러운 일이...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선주 친구, 우릴 구해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화물까지 압류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습격 사건의 전후 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당신들의 화물을 압류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화물과 함께 압류를 해제하고 당신들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애초에 이 화물은 납으로 운송된 게 아니야. 게다가 이건 컴퍼니의 특허 과학 기술이라고. 근데 무슨 검사를 하겠다는 거야? 절차에 따라 나부에 도착한 모든 화물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입항했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 우린 도리인한테 습격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부의 항구로 대피한 거라고. 아무래도 한동안 저렇게 실랑이를 벌일 것 같네요. 저런 끝없는 말다툼에는 가급적 휘말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 부대를 책임지는 통솔자가 누구지? 해명을 듣고 싶은데. 접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전부 제 잘못입니다. 그럼 얘기해봐.
연무의식을 앞두고 나부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데 별대목의 바다에 어떻게 보리인 범죄자가 나타난 거지? 절차에 따르면 위험한 중범죄자는 별대목에 단단히 갇힌 채 유폐옥으로 보내져야 해. 누가 죄수를 호송하는 배를 여객 부두에 정박시켜도 된다고 했어? 대장의 잘못이 아니라 주명의 사절 함선이 과하게 열정적이었던 탓이죠. 넌 또 누구지? 전 당직 중인 순찰대무관 로근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경효의. 갑작스럽긴 했지만 절대 이 대장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부를 지나던 컴퍼니 운송선이 목적지를 앞두고 보리인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명의 사절 함선이 나서서 보리인 강도를 처치하고 선실에 가뒀죠. 나부의 우주구역에서 컴퍼니의 함선이 보리인에게 약탈을 당했는데 주명의 사절이 그들을 구했다? 정말 복잡한 사건이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주명의 사절 함선은 규칙에 따라 여객 부대에 정박한 후 이 죄수들을 나부에 인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수많은 외부인이 나부로 몰려들면서 별대목 항로의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호송 중이던 별대목과 항로가 통제되기도 전에 보리인이 급하게 뛰쳐나가는 바람에 조금 전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지금 당장 이 죄수들을 유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확실히 급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군. 사후 처리를 위해 이 사건을 지영사 치안청에 보고해두도록 하지. 아무래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들어봐야겠어. 알아보면 신책부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연경, 갈수록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네. 마치 세븐스 씨, 놀리지 마세요. 연무의식이 머지않은 선주의 안전은 팽팽하게 당겨진 형과 같아요. 겉보기엔 평온한 듯 하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그 여파가 상당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해치운 그 녀석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 네, 늑대머리를 한 괴물이 바로 보리인이에요. 선주의 오랜 적인 풍요의 흉물이죠. 보리인은 거대한 세력으로 오랫동안 여러 세계를 가차없이 약탈하고 노예로 부렸어요. 그 피해는 우주 곤충 재난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죠. 30년 전 연맹은 그들과 큰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좀 조용하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조금 전 그 무관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나부의 우주구역에서 컴퍼니의 함선을 습격한 건가? 이렇게 대담한 습격이라니 뭔가 좀 수상하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컴퍼니와 깊은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괜한 얘기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돌아가죠. 장군님께서 여러분을 사진공으로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요. 마음에 걸린다고? 설마 우리더러 보리인 쫓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게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아가씨가 제 검을 가져갔잖아요. 혹시 모르니 지영사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볼까 해서요.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제발 그만하세요.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장군님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 어서 가죠. 걱정 마. 그런 실력의 소녀는 흔치 않을 테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성가신 녀석들이 정말 많군. 장군님, 열차 손님들을 모셔왔어요. 손님이 계신 줄 몰랐네요. 잠시 물러나 있을까요? 아니, 마침 잘 왔어. 은하열차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 오, 내가 꿈에 들어갈 수 있던 건 늘 나를 기억해주고 있어서지. 너희의 좋은 꿈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네.
너희에게 소개할 분이 있네. 이쪽은 선주 주명의 초견 장군, 회염 장군일세. 하하, 그렇게 격식 차릴 것 없네. 이 늙은이는 미복 차림으로 왔으니 여타 여행객과 다를 게 없지. 회염 장군은 천궁 장군일 뿐만 아니라 공조사 백야이시기도 해. 군무도 바쁘지만 손재주도 뛰어나신 분이지. 이런 인물은 장군 중에서도 유일무이하네. 장군이든 백야든 그런 건 일시적인 호칭에 불과하네. 난 이미 수차례 사임했지만 형세가 바뀌어 원수께서 다시 부르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임하게 된 것뿐일세. 하여튼 이게 다 내 탓이야. 너무 오래 산 탓에 구설에 오르내리게 되는구먼. 회염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회염 장군께 인사 올립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말게. 오늘 난 자네들처럼 나부의 손님일 뿐이니. 경원 장군, 이 세 사람이 전에 말한 불면의 거목 사건을 도와준 구원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부도 재앙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겠죠. 음월군의 후세가 연문식을 보기 위해 나부로 돌아오다니. 기회가 된다면 자네와 한 잔 기울이고 싶군. 언제든 불러만 주시죠. 그나저나 옆에 있는 이 꼬마는 제 제자인 연경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경험과 수련을 많이 쌓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 곁에 두고 호위무사로 삼았답니다. 이번 연무의식의 방어전에선 나부 운기군을 대표해 여러 사람들과 겨룰 예정이죠. 좋군, 아주 좋아. 오늘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많이 만나다니 헛걸음한 건 아니구먼. 아참,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 한단 말이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나의 손재자 운리라고 하네. 당신은 아, 너구나? 안녕. 하하,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구만. 보아하니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어. 아가씨를 찾으려면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방 다시 만났네요. 허허, 이 점점 궁금해지는군. 어서 얘기해보게. 두 사람은 어쩌다 안면을 트게 됐나? 아가씨, 별대목의 바다에서 도망친 보린 죄수를 진압하는 걸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실 때 제 비검을 같이 가져가셨어요. 비검? 아, 짐에 웬 검이 하나 들어있나 했더니 네 거였구나? 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 그건 곤란한데? 곤란하다뇨? 이 검을 되찾고 싶은 거지?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 주명의 규칙대로라면 전장에서 잃어버린 검은 전장에서 찾아야 하거든. 이 검도 마찬가지야. 원래라면 도망치는 보리인을 향해 날아갔어야 해. 하지만 검주인이 흔들리는 바람에 날개가 부러진 연처럼 방향을 잃고 말았지. 내가 이 검을 잡아 상대를 명중시키지 않았다면 그 보리인은 도망치고도 남았을걸? 운니 아가씨, 아무 말도 없이 제 검을 가져가 놓고 이젠 모르는 척 안 돌려주시겠다는 건가요? 나부 검객도 별 볼 일 없구나. 뭐라고요? 대범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에게서 검을 되찾아간다면 인정해줄 수 있어. 하지만 넌 어물쩍 넘어가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맘대로 검을 돌려달라고 했지. 미안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죽이는 검기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넌 이 검에 어울리지 않아. 아가씨, 말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란 걸 못 배우셨나요? 굳이 검술로 겨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1대1로. 연경,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보리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에휴, 그만하고 연경한테 사과하거라. 할아버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난 그 누구 편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에 사과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주명선주의 검술과 장인 기술이 절정에 이른 자는 염륜파렵이라고 전해진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미명을 거머쥔 운리 씨를 만나보니 확실히 불같은 면모가 느껴지는군요. 미명은 무슨 그 호사가들이 괜한 이름을 만들어 운기군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운리가 아직 어려서 무리하게 군 것이니 양해해주게. 아직 회엄 장군과 상의할 일이 남았으니 영경, 우선 손님들과 운리 씨를 객잔으로 안내하거라. 나를 다시 잡아 너희를 초대하도록 하지. 재앙에 빠진 나부를 구해준 은하열차에 꼭 보답하겠네. 별 말씀을요. 이미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이 늙은이가 때를 잘못 맞춘 것 같아 미안하군. 아닙니다, 회엄 장군. 운리 가거라. 이번 기회로 연경과 쌓인 오해도 풀도록 하고. 네, 알겠어요.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봤자 좋을 게 하나 없겠죠. 근데 객잔에 가기 전에 영사 언니부터 만나야겠어요. 막 나부에 도착했으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연경, 손님들을 객잔으로 안내한 후 나 대신 공조사에 한 번 더 다녀오거라. 습격당한 컴퍼니 함선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청주의 말대로라면 컴퍼니 직원이 함선에 있는 화물을 가져가겠다고 항의 중인 모양이야. 네가 가서 그들을 달래보거라. 너무 강하게 말할 것도 없이 그저 나부 선주는 그들의 권리를 침범할 뜻이 없다고만 전하면 돼.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길 정말 잘했어. 주명에 비하면 나부는 정말 활기차네. 하지만 나부의 검객은 그저 그런 것 같아. 안녕, 연무의식에 도전하러 온 참가자야? 참가자가 아니라고? 딱 봐도 무예가 뛰어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괜찮아. 너도 참가 신청을 하면 되니까. 운기군이 마련한 연무장은 언제나 외부인에게 열려있거든. 그건 외부인이 주명의 운기군과 공조사의 사형사매를 부르는 호칭이야. 우리가 할아버지의 명성 아래 장인 기술과 검술을 익혀서 다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할아버지 앞에선 그런 말 하지 마. 헛된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괜한 도전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셨거든. 주명검객은 개인의 승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군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해. 아직 할 일이 있어. 연경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내 능력으로 가져간 건데 뺏어갔다는 표현은 그렇다 쳐도 좀도둑 취급은 좀 아니지 않아? 게다가 이 검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 난 오히려 검을 목숨처럼 아낀다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검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냐고 되묻고 싶던걸? 사실 이 검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검을 돌려줄까 했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이따가 이 불쌍한 비검을 관리해줄 생각이야. 그 전까지 연경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익힌다면 검을 돌려줄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 어쨌든 지금은 안 돼. 다낭, 사실 난 선주의 장군이 전부 경원 장군 같을 줄 알았어. 근데 저 회엄 장군님은 너무 왜소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잖아. 저렇게 마른 할아버지가 정말 천공 장군일까? 각 선주는 연맹에서 다른 분야를 담당하며 저마다 강점이 있어. 천공의 장군이라고 꼭 돌격에 능해야 하는 건 아니야. 조금 전 경원 장군께서 소개하셨잖아. 회엄 장군은 한때 주명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셨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선주 사람도 늙나? 선주에서 노인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본다고 해도 다들 이방인이었어. 하지만 회엄 장군은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정말 선주의 장군이 맞는 걸까? 좋은 지적이야. 저기 계신데 직접 가서 여쭤보는 건 어때? 싫어. 난 아직 죽기 싫단 말이야. 그럼 이만 가자. 장군께서 연경에게 우리를 부탁한 건 긴히 논해야 할 일이 있으시단 거겠지. 괜히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말자고. 이게 청주 누님이 보내온 보고서인가? 어디 보자. 장군님께서 컴퍼니를 설득하라는 난제를 던져주셨네요. 시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웅기군 사관이라면 전술과 무예뿐만 아니라 외교 분쟁도 해결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다만 말로 소통하는 건 전장에서 무기로 대화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특히 컴퍼니 사람들은 말주변이 좋아서 상대하기가 제일 까다롭죠. 걱정은 접어두고 이만 객잔으로 안내해드릴까요? 나부의 연무의식에 참석하러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고작 이런 연무의식에 주명과 요청 장군이 단순히 참관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원수께서 별도로 당부하신 일이 있으신 겁니까? 경원, 괜한 걱정 말게나. 이번엔 그저 그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을 뿐 나부의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요청 장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듯하군. 기억하는가? 자네가 막 취임했을 때 내가 천궁 장군의 전장은 선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네. 대외적으로는 출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내적으로는 교섭을 이루는 것. 장군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네는 늘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선주 사람에게 오래 사는 건 일종의 저주나 다름없네.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가 어둠 속에서 숨어 있다가 언젠간 자네를 덮쳐와 집어삼킨다는 걸 뜻하니. 원수께서는 나부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네. 요청의 천격 장군은 자네를 위해 온 것이지. 그런데 참 이상하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지? 요청의 천격 장군은 벼락처럼 날쌔고 언제나 한 발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던데 이렇게 늦는 건 평소답지 않은 모습이군. 아닙니다, 회엄 장군. 저희는 진작 도착했어요. 그저 두 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장군께서 워낙 고속받는 걸 싫어하셔서요. 별뗏목에서 내리자마자 급한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아마 두 사람이 선주 요청의 사자겠군. 천격 장군 휘하에 초구와 맥택 두 분께 인사 올립니다. 손님의 신분으로 도착했으면서 주최자를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한다라. 참 재밌군. 이건 또 무슨 꿍꿍이 속인가? 말해보게.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부 2년경에 새로 생겨난 놀라운 풍경이 정말 장관이라 하더군요. 아마 그걸 구경하러 가셨을 거예요. 놀라운 풍경은 무슨... 경원, 내가 해석해 주지. 이 녀석은 자네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농담이 과하십니다, 회엄 장군. 전 그저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두 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없다며 저희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죠. 구경을 다 마치면 직접 이곳에 오셔서 두 분께 사과하실 겁니다. 이런, 운미 아가씨한테 검을 돌려받는 걸 깜빡했네요. 그건 안 돼요. 모든 검은 제게 보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장군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 뻔뻔한 아가씨한테 권법을 한 수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나저나 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장군님이 어딘지 어색하지 않으시던가요? 회엄 장군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런 걸까요? 어색하다고? 그랬나? 어쩌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괜한 걱정이 아니야. 난 사진공에 들어서자마자 네가 말한 주명 선주의 사자가 주명의 장군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요청 선주의 사자도 분명 천격 장군이겠지. 맞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열차팀처럼 병원 장군님께 초대받은 게 아닐까? 연무의식처럼 소소한 축제에 다른 선주의 장군이 둘씩이나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들은 불멸의 거목 재앙 사건 때문에 나부를 문책하러 온 걸 거야. 문책? 에이, 설마 야광의 비전 녀석들과 반물질 군단이 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나부도 피해자잖아. 세상에 피해자를 문책하는 경우가 어딨어? 다누의 반란과 켄틸리아의 계획, 연맹의 다른 장군에겐 그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확실한 증거 단 하나만 남았지만 끝없는 우환을 만들고 있지. 불멸의 거목이죠. 나부 선주가 오랫동안 통제해온 역병의 흔적이 다시 생겨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반물질 군단의 음모로 인한 건지, 나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건지, 경원 장군도 그 반란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잖아.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꽃은 쉽게 꺼지기 어려운 법이지. 난 바보야. 이번엔 정말 부담 없이 떠나는 즐거운 여정이 될 줄 알았다고. 이제 보니 은하열차는 어딜 가든 사건에 휘말리는 존재인가 봐. 젠장, 전 그것도 모르고 다른 장군님들이 단순히 둘러보러 오신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러고 보니 주명의 사절 함선을 타고 온 연단사가 한 명 있는데 나부 단정사의 신임 사정이 될 거라고 들었어요. 주명에서 보낸 사람이 나부의 사정이 된다고? 그런 선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다낭 씨의 얘기를 듣고 나니 배후에서 압류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장군님께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게다가 지금 장군님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마치 세븐스 씨의 말이 맞아요.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없죠. 하지만 장군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이만 갈까요?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해드린 후에 공주사에 가서 컴퍼니의 항의도 해결해야 하거든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안 놓여. 우리가 공조사에 같이 가줄게.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세 분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컴퍼니 직원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괜히 은하열차가 휘말릴까봐 걱정되거든요. 걱정 마. 열차팀은 컴퍼니 사람들을 상대해본 적이 몇 번 있거든. 10인의 스톤하트라고 들어봤지? 우린 그들 중 몇 명과 교류도 있었어. 그렇지? 그치. 뭐야, 너 칭찬한 거 아니구나. 좋아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저도 거절하지 않을게요. 그럼 공조사로 가서 그들을 만나보죠. 이 익숙한 목소리는 금조각장 거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너희 천박사와 대화하는 건 처음이 아니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업무 스타일은 이미 익숙해졌어. 하지만 대놓고 컴퍼니의 화물을 빼앗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상자를 열고 안전검사만 끝내면 바로 가져가게 해드린다고요. 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두뇌 회전이 느린 건지 원. 귀도 잘 들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내 화물을 계속 묶어두겠다면 너희 장군 앞으로 고소장을 보내겠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왜 또 온 거지? 아직도 선주에 죽지고 있는 건가? 설상가상이군. 네 녀석을 만나면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는데. 은하열차의 손님이잖아. 영경이랑 공조사엔 무슨 일로 왔어? 저들에게 성가신 일이 생겼다고? 성가신 일이 생긴 건 나라고! 이 컴퍼니 직원과 아는 사이신가 보네요.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서윤우님, 전 컴퍼니의 항의를 해결하려고 온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알다시피 주명의 사절 함선이 보리인에게 습격당한 컴퍼니 운송선을 구했잖아. 그래서 웅기군에게 알려 운송선을 수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항구로 옮겨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분은 운송선의 책임자 스코트 씨고. 스코트 씨셨구나. 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부에서 쫓겨나시지 않았어요? 어쩐 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내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줄 알아? 항구에서 수리만 하면 이 재수없는 곳에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웅기군이 달려들어서는 화물칸에 있는 화물을 전부 훔쳐갔다고! 훔쳐갔다뇨?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검사라고. 그럼 왜 날 공조사로 끌고 왔지? 게다가 저 교활한 장인까지 데려온 건 컴퍼니의 특허 기술을 빼돌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봐요, 멀리서 온 손님. 첫째, 전 당신들 화물에 위험 무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천박사의 요청에 따라 검사하러 온 겁니다. 둘째, 제가 대체 어디가 교활하다는 겁니까? 속 터져 죽겠건! 아무리 위험한 무기라 한들 나부로 운송하는 것도 아닌데 너희와 무슨 상관이지? 해만 수리되면 바로 출발할 거야. 물건은 안 내릴 거라고! 하지만 한동안 항구에 머물러야 엔진을 수리하고 다시 출발하죠. 검사도 안 한 위험 물품을 어떻게 며칠씩이나 항구에 머물게 해요? 안전검사는 화물을 열어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처음에는 간단하게 스캔 검사만 했어. 그런데 스캔 결과 화물 안의 기계 구조 말고 생물 조직의 특징과 비슷한 무언가가 발견된 거야. 생물 조직이요? 상자에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자세한 건 단정사 사람이 와서 확인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조례에 따라 우린 임의로 한 상자를 열어서 검사해야 해. 그런데 이 컴퍼니 직원이 특허의 비밀 유지를 핑계로 계속 방해하는 상황이지. 생물 제품에 대한 연맹의 관리 조례는 상당히 엄격해요. 다음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천박사가 화물을 풀어줄 일은 절대 없어요. 좋아! 누구든 이 화물을 건드린다면 그 전에 죽기 살기로 나랑 싸워야 할 거야!
우리가 운송하는 게 생물이든 기계든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천박사의 처리 절차를 신고하겠어. 아, 스코트 씨도 막무가내라 쉽게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아, 컴퍼니와 얼굴까지 붉혀가며 대판 싸우고 싶진 않은데. 선생님이 금조각상 거래 일을 도운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 컴퍼니 대표가 바로 스코트 씨였죠? 스코트 씨를 상대해 본 적이 있다고 하시니 이번 일도 부탁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봐, 뭘 그렇게 쑥덕대는 거지? 당장 화물이나 돌려줘! 이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이지만 규칙은 나름 잘 지키는 편이었어. 그 성격을 이용해서 상대해보자. 너희들이 안전규정을 먼저 꺼냈으니 나도 법률 얘기를 하지. 선주연맹 스타피스 컴퍼니 무역 합의 제4조에 따르면 연맹과 컴퍼니는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 연맹이 당신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비밀이 유출될 걱정도 없지 않을까요? 컴퍼니의 규칙에 따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야 그렇지만 너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식재산권의 비밀 유지뿐만 아니라 지식학회에서 만든 테스트 프로토타입의 제조비만 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라고. 만에 하나 무슨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 배상금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거야.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시겠어요, 스코트 씨? 검사 과정에서 피해가 생긴다면 열차, 아니, 천박사에서 그에 걸맞는 가격을 배상할 거예요. 당연히 천박사에서 배상하고 말고요.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있다면 말이죠. 천박사의 재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이 운송선에 적재된 화물의 주인은 지식학회야. 검사하고 싶다면 적어도 현장에 지식학회 의뢰인을 1명 정도는 데려와야 하지 않겠어? 지식학회가 화물 운송을 컴퍼니에게 맡긴 이상 화물의 안전은 컴퍼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왜 지식학회에 연락하겠다는 거죠? 하하, 뭘 모르는 소리를 하는군. 컴퍼니 건축자재 물류부 운송계약법 제17조에 이런 내용이 있지. 화물이 발송되어 운송 중인 경우 운송상 안전 이외의 모든 위험 책임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화물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화물의 완전성만 보장하면 돼. 예를 들면 어쨌든 화물이 목적지에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하하, 그건 몰랐지? 법이 이렇게나 어려운 거라고. 법치사회인 컴퍼니와 선주는 일 처리를 할 때 항상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어. 컴퍼니 직원인 나는 반드시 컴퍼니의 법률을 따라야 하지. 예외적으로 너희에게 검사를 맡긴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쪽도 규칙이 있겠지만 이쪽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여긴 선주의 영토이니 선주의 규칙에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가 선주의 영토라는 건 알지만 절차를 어겼다가 나도 돌아가서 처분을 받게 될 거라고. 너희들 입담이 제법이군. 안전검사를 해도 되긴 하지. 다만 중요한 일이니 컴퍼니 본부와 얘기할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줘. 스코트 씨, 이제 미루기 전법을 쓰시는 건가요? 함선이 수리되면 천박사도 검사를 하지 않고 보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컴퍼니 사람은 당연히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이제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왔군. 넌 누구지? 제 소개를 하죠. 전 나부 단정사 사정 영사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네, 저분이 주명 선주에서 파견한 신임 사정이에요. 공조사에서 여기에 정체불명의 생물 샘플이 담긴 화물이 있으니 단정사더러 조사해달라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마침 한가해서 제가 직접 와본 거고요. 스코트 씨, 저희에게 검사를 맡길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희도 굳이 검사하진 않을게요. 딱히 상관은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는군. 검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만 화물을 가져가도록 하지. 이의는 없겠지. 이의? 무슨 의의가 있겠나요? 이 샘플이든 운송선에 있는 화물은 남겨두셔도 돼요. 저희도 굳이 검사하진 않을게요. 잠시만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넌 그나마 인정머리, 아니 세상 물정의 발군. 조금 전처럼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며 싸울 필요는 없잖아. 며칠 후에 엔진만 수리되면 즉시 떠나도록 하지. 함선은 떠날 수 있지만 화물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선주와 컴퍼니가 체결한 수출입 법규에 따르면 모든 생물 제품은 외부에 피해가 없거나 생물학적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출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화물이 피해를 주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 비활성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어디 보자. 47 성령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충분하다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직 젊고 활기왕성하니 몇십 년 더 사는 건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역시 장수종답게 뼈가 담긴 말을 하는군. 너희들은 시간관념이 없을지 몰라도 난 천박사의 1분마다 지연되는 피해 금액의 2배를 보상금으로 청구하겠어. 스코트 씨는 본인이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커리어와 인생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 녀석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다들 물러서. 하지만 스코트 씨, 됐어. 일이 곤란하게 됐으니 그냥 검사하게 내버려 두자고. 그래봤자 돌아가서 그 학사들한테 굽신대면서 사과하면 그만이야. 내 머리는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저 여자에 비하면 넌 그다지 성가시지도 않군. 친한 척 하지 말고 빨리 검사나 해. 저 언니 정말 대단해. 이게 컴퍼니의 화물이라고요? 잘 들어. 검사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야. 닫으세요. 저런 걸 며칠 동안 나부 항구에 그냥 두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꾸민 일이 아니야. 분명 너희가 실수로 화물의 방어 프로그램을 건드렸겠지. 이런 상황에서까지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마시죠. 저게 갑자기 왜 움직였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엠버로드께 맹세할 수 있어. 그만하세요. 서유 씨, 운기군과 함께 이 컴퍼니 손님들을 천박사로 호송해 주세요. 알겠어. 이쪽으로 오시죠, 스커트 씨. 여러분,
화물을 간단히 검사해보니 장인께서 걱정했던 것처럼 생물 조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기계인지 생물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요. 이 녀석의 핵심부는 웻웨어라고 불리는 물건이야. 간단히 설명해. 이 기계는 생물의 신경을 제어 중추로 삼아 움직이는 거지. 샘플을 연단사들에게 가져가서 분석을 맡기면 생물 조직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지식학회는 왜 이런 반인륜적인 기술까지 동원한 걸까요? 새로운 무기라도 제작하려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보리인이 이 함선을 습격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컴퍼니 사람들이 화물 검사를 거부하던 이유가 있었네요. 지왕사에 연락해 판관에게 판단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위험 생물과 관련이 있는 죄수나 무기는 규칙에 따라 우선 유폐옥으로 옮겨져야 해요. 어쨌든 거긴 나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장인 선생님, 웅기군과 함께 판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컴퍼니 사람들이 까다로울 거라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영사님. 저야말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검술 덕분에 이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장군님의 수행원이라고 하길래 건장한 대장부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정말 유능한 소년이시군요. 여러분은 아마 은하열차 손님이겠죠? 나부를 재앙으로부터 구하다니 정말 대단한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이르니 이참에 단정사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겸사겸사 단정사 재건 계획에 대한 의견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도 함께 오세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나부 단정사의 풍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비디아다라에게 차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고해보다 더 그리운 고향은 없죠. 영사 씨도 나부 출신인가요? 네, 전 나부에서 나고 자랐어요. 단정사의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승님, 동료들과 함께 단약 처방전을 연구했죠. 그런데 세상 일도 덧없어요. 전 단학님처럼 타향으로 먼 길을 떠났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옛 풍경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불멸의 거목이 없었다면 풍경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가요? 전 불멸의 거목이 보여서 더 장관인 것 같은데. 장관이라고 해도 저건 역병의 흔적이잖아요. 선주는 수천 년간 흉물과 싸워왔는데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 번 심어진 씨앗은 아무리 그 시기를 늦춘다 해도 언젠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난 건 야광의 비전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씨앗은 선주의 선조가 장생을 추구할 때 이미 심어진 거죠. 제가 좀 무심했죠? 단학님과 연경효위는 불멸의 거목 재앙을 직접 겪은 당사자시니 두 사람과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영사님, 뭐가 궁금하신가요? 전 연맹의 임명을 받아 단정사에 쌓인 오랜 먼지를 치우러 왔어요. 그런데 나부 단정사는 구습에 얽매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더라고요. 좋은 처방을 내리고 싶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을까요? 제가 비디아다라 족이긴 하지만 곁에 있는 동료들처럼 외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사 씨가 내리고자 하는 처방에 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충고드릴 게 있습니다. 나부의 비디아다라족은 오랫동안 단정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관계 밖에서
단정사의 형세를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연경, 정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다는 건 알아요. 그 영향력을 없애고 싶다면 장군님과 대책을 상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고견을 내주셔서 고마워요. 천궁의 빛의 화살은 불멸의 거목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지만 평범한 존재가 자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운기군이 야광의 비전 잔당을 제거해도 단정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잠재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점을 깨달은 선주의 선조는 불멸의 거목 현근을 지키는 일을 비디아다라족에게 맡겼지만 비디아다라도 평범한 존재일 뿐이었죠. 30년 전 제 스승이자 나부 단정사의 사정은 그 속에 흐르는 압류를 눈치채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뛰어난 미술 실력과 달리 스승님은 사람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르셨죠. 단정사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을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스승님은 결국 모함을 받아 주명 선주로 쫓겨나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별 수 없이 나부를 떠났던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중재하고 유배령을 내리도록 허락한 게 바로 경원 장군이에요. 뭐라고요? 잘못 듣지 않으셨어요. 단정사가 이렇게 부패한 데에는 야광의 잔당뿐만 아니라 신책 장군의 책임도 있죠. 표정이 왜 그러시죠? 걱정 마세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으니 장군을 원망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 같은 성인에게 사적인 은혜와 원한이라는 건 사치일 뿐이니까요. 영사 언니 왔구나. 한참 기다렸어. 은미, 왜 할아버지랑 같이 안 있고 단정사까지 왔어? 마침 잘 됐네. 소개해줄 사람이 있거든. 이쪽은 연경효위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젠 훔쳐간 검을 돌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알겠네. 그럼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계속 날 쫓아온 건 아니지? 전 바쁜 몸이거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검은 안 돌려주는 운니 아가씨처럼 한가하지 않다고요. 할아버지께선 물건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어. 아까 네 검과 교감해봤거든? 근데 네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검을 쓸 때는 주저하고 검을 쓰지 않을 때는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한다더라? 지금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네 비검을 훔쳐간 게 아니라 네가 검에 마음을 두지 않은 거야. 제가 그런 헛소리를 믿을 것 같아요? 주명에서 온 손님이라서 몇 번이고 참았는데 당신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네요. 주명 선주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돌려줘야 한다는 상식도 없나요? 이 비검을 봐. 이걸 지금 너에게 돌려준다 해도 넌 머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말 거라고. 운기군은 무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들어봤겠지? 물론 지금 검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전장에선 상황이 다를 거야. 아휴, 정말 딱한 비검이기도 하지. 돌려줄 필요 없어요. 제가 잃어버린 검은 제가 직접 되찾을 거예요. 둘 중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뭐라고 하지 마.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을 떼어놓을 준비나 해. 오늘은 내가 단정사에 취임한 첫날인데 이런 날 싸우는 건 좀 불길하지 않을까? 알겠어. 영사 언니가 싫다면 검을 쓰지 않을게. 그런 뜻이 아니야.
검도 뽑았는데 겨루지 못하게 한다면 둘 다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 단정사 동천에 아직도 흉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어. 아무래도 내 전임자가 단정사에 할 일을 잔뜩 남겨두고 간 것 같네. 승부를 겨루는데 꼭 서로에게 검을 겨눌 필요는 없잖아. 흉물 퇴치? 흥, 진짜 시시해. 흉물을 퇴치하는 건 운기군의 소임이니 영사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너만 착한 척하겠다는 거야? 영사 언니의 걱정만 될 수 있다면 난 언제든 검을 뽑을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내 껌딱지를 자처해주니 정말 기쁘네. 그럼 슬슬 가볼까? 야광의 비전이 몰락한 후 그들이 기르고 연구하던 흉물은 이곳에 남겨진 채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실력을 겨루고 싶다면 제가 심판이 되어줄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영사 언니는 예나 지금이나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니까. 그냥 사람을 부려먹는 거면서. 운니, 이건 모두를 위해서야. 승부를 가려야 한다지만 검을 함부로 휘두르다 누구 하나 다치면 좋을 게 없잖아. 역시 영사님은 사려가 깊으시군요. 어떠세요? 다들 준비됐나요? 전임자가 할 일을 정말 많이 남겨두고 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더 뛰어난 검객인 거랍니다. 검을 뽑아들 때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사 언니, 이만 시작해도 될까? 제가 이겼어요, 운니 아가씨. 운이 좋았던 거지. 순순히 검을 돌려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한 후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세요. 상대가 저인 걸 행운으로 아시고요. 전 아가씨의 무겁고 녹슨 철검에는 관심 없는 데다 은근슬쩍 남의 무기를 뺏는 취미도 없으니까요. 고작 괴물 몇 마리 해치운 걸로 거들먹거리긴? 흥! 이 검을 뺏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뺏어보시지! 둘 다 제법이네. 하지만 한쪽은 자신이 날쌔다고 생각하며 피하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며 일격으로 적을 제압하려고만 하니 둘 다 전술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군. 누구세요? 나? 단정사에 진찰받으러 온 환자이자 우연히 지나가던 구경꾼이지. 곧 열릴 나부 연무 의식의 연무장에서 재밌는 구경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단정사에서 이렇게 멋진 전투를 보게 될 줄이야. 나부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겨루는 것도 좋지만 연무의식의 연무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부를 내는 건 어때? 그럼 어떤 원한이든 한 번에 해결될 텐데 말이야. 원한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와 운니 아가씨는 대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쪽은 비검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검을 휘두르면서 둘 사이에 원한이 없다고? 못 믿겠는데? 비소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용년님께 진찰은 받으셨어요? 비소? 설마 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분?
선주의 천격장군? 아무래도 내가 나부 선주에서도 나름 유명한가 보네. 그럼요. 대첩 장군이라는 호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대첩 장군? 너무 자기에 넘치는 호칭 같잖아. 그건 싫은데. 듣자하니 나부에는 감깃눈 장군도 있다길래 나도 겸손한 호칭을 하나 만들었어. 바로 산무 장군이야. 걱정, 후회, 적수가 없다는 뜻이지. 어때? 이 칭호가 훨씬 낫지? 겸손하면서도 위압감이 넘치는 칭호네요. 연경효위, 운미, 대련이 끝났으면 비서 장군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한 후에 악수하며 화해해야겠죠? 자, 여기 검. 또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잘 챙겨. 그리고 이번엔 승부를 못 냈으니 다음에 꼭 제대로 꺾어줄게. 이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검을 받았으니 이 영경도 신책부로 가서 보고해봐야겠네요. 비서 장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참, 영사님, 시간이 되실 때 신책부에 와서 저희 장군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은혜와 원한에는 분명 남모를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비서 장군님. 조금만 늦게 오셨다면 저 두 사람은 제가 피운 미양에 취해 잠들었을 거예요. 감사하긴. 네가 부탁한 일은 전부 처리했어. 약을 품은 용녀의 진찰비로 치는 게 어때? 죄송하지만 장군님이라도 진찰료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단정사 의원의 진찰료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 데다 외상이 불가해서요. 게다가 용녀님의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십 년 후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럼 계산서를 신책부로 보내고 저 두 꼬마를 가르친 비용이라고 말해도 어쨌든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하마터면 진심으로 움직일 뻔했거든. 이제 가서 바람이나 좀 쐬어야겠어. 왔어? 경원 장군을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곳곳을 둘러본 소감이 어때? 제 생각에 신책 장군은 연무의식으로 강성함을 드러내 나부가 불멸의 거목재앙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고 말할 생각이지? 그런데 연무의식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안과 소문의 가장 큰 확성기나 마찬가지죠. 한수만 잘못 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리에 웅기군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보면 그 장군도 이 이치를 아는 것 같더군요. 그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군을 대면하는 일에서 전 빼주시죠. 일개 종군 의사가 앞에 나서서 두 장군과 담소를 나누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 역시 남 앞에 나서기에 적절치 않은 일을 하고 있죠. 불평들 그만해. 둘 다 멀쩡하잖아. 상대를 만나기 전에 우선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이룬 형세를 보고 판단하려는 거야. 그 형세란 거리 위 웅기군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주변 인물들의 행동거지 같은 걸 뜻하지. 군대의 힘은 병사가 아니라 형세에 있으니 형세를 보면 군대의 힘을 파악할 수 있다. 장군님의 말씀 덕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말도 네가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렵다니까. 어쨌든 이게 내 전투 습관이니 차차 익숙해지도록 해.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부 선주를 가장 오래 다스린 장군이니 당연히 적이 많지 않겠어? 참, 장군님. 약을 품은 용녀는 만나고 오셨겠죠? 용녀가 내린 처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녀도 손 쓸 길이 없다더라. 나더러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한 게 전부였어. 그 유명한 약을 품은 영녀에게도 방법이 없다는 건가? 걱정 마시죠. 당시 약속한 대로 장군님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았어요. 초구, 죽고 사는 일은 정해져 있는 법이야. 군인이 된 이후 난 남은 생을 선주의 화살촉이 되어 풍요의 흉물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이 수건만 이룬다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든 상관없지. 조금 전에 나더러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냐고 물었나? 아니, 내 적은 언제나 내 자신뿐이었어.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면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요? 하여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이로군요. 너희는 알아서 챙겨 먹도록 해. 난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옛 전우와 약속이 있거든. 방금 저 사람이 요청의 운기 장군이란 말이야? 진짜 멋져! 거대한 검을 휘두르는 운리의 공격을 아주 가뿐하게 저지했어! 그리고 제 공격도요. 물론 운리의 상대인 그 검객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 그의 제자가 되어 선주의 검술을 전수받고 싶더라니까. 그렇지? 맞아. 위압감이 넘치는 장군이었어. 연경을 칭찬해달라는 뜻이었는데. 마치 세븐스 씨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곧 열릴 연무의식에서 운 좋게 운기군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죠. 그동안 여러 번 패배하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비소장군의 실력을 보니 다시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너무 자책하지 마. 어쨌든 장군께선 연무의식에 참가하지 않을 테니까. 전에 죽음도 불사하고 홀로 나와 블레이드에게 도전했던 그 각오만 잃지 않는다면 대부분 도전자를 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낭 씨. 오늘 일은 그럭저럭 마무리된 것 같네요. 저희 장군님께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며 여러분을 신책부로 초대하셨어요. 요청과 주명에서 온 장군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논의하실 생각일 거야. 이렇게 일찍 어른들의 암투를 깨닫긴 싫어요. 비소장군과 회엄장군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까지 더는 나부에 소란이 일어나선 안 돼요. 전에 사진궁에서 회엄 장군께 은하열차 손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땐 보는 눈이 많아 간단한 인사만 나눌 수 있었죠. 이제 정식으로 세 사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저와 함께 펜틸리아를 몰아내고 야광의 비전의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다면 얼마든 물어보시죠.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난 일에 대해 태복 부현이 연맹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미 훑어보았네. 그 일로 부현도 옥골에 가서 신문을 받았지. 연맹 내부에선 이 사건을 아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난 자네를 믿네. 자네는 입대한 이후 몇 번이고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나. 구름 위 오전사가 뿔뿔이 흩어진 후 연맹에선 자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원수께서는 자네에게 나부를 맡기셨지. 지난 몇 년 동안 자네는 연맹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탈라사의 흉물을 처치하고 옥골 선주의 위기를 제거하고 풍요의 백성이 불러온 요사스러운 별을 파괴하는 등 지금껏 자네가 겪은 전투를 전부 기억하고 있네. 일부 버러지들은 자네의 충성심을 의심하며 자네가 어리석다고 떠벌리고 있지. 아무런 공적도 없는 그들이 신책 장군의 실책을 반기는 건
타인의 실패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양분으로 삼길 바라는 본성 때문이네. 하지만 난 지금껏 수많은 실패를 목도해 왔지. 그래서 자네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더더욱 믿고 싶군. 그럼 이번에 연맹의 명을 받아 불멸의 거목 재앙의 전말을 알아보러 온 사람은 요청의 비소 장군뿐이겠군요. 그럴 리가. 나도 있잖아. 이 어르신은 화법이 정말 특이하시다니까? 원수께서 나더러 선주 나부에 가라고 하셨지. 하지만 공문에는 연무의식에 참석하고 비소의 질문을 방청하라고 적혀있을 뿐이었어. 원수께서는 연무의식을 연 목적뿐만 아니라 경원 장군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시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두 일을 전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게만 열차의 증인을 소개한 건 나와 비소 장군이 온 목적과 우리 둘의 목적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닌가. 나도 진심을 털어놨으니 자네도 더는 숨기지 말게. 불멸의 거목 재앙에 대해 내가 시종일관 해야 하는 건 곁에서 듣는 것뿐이네. 진짜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 비소 장군 쪽이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연무의식이 무사히 열릴 수 있느냐는 것이네. 그리고 이번에 나부에 온 건 연무의식을 위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였지. 그래, 바로 이 상자라네. 연무의식 기간에는 크고 작은 대련과 축하가 끝없이 이어지지.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방어전이네. 주최 측은 선주의 무덕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난 전사를 방어자로 내세워서 도전자를 막아내게 돼. 자네에게 은하열차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방어자가 나부의 용존일 거라 생각했지. 농담이 심하시군요. 약을 품은 용녀는 나이가 어리고 무예에도 문외한인데 어찌 방어자를 맡긴단 말입니까? 농담 실력은 나보다 자네가 한 수 위지. 이 상자는 용도가 뭔가요? 회염 장군님, 왜 안 열어보세요? 이건 연무의식의 상품을 위해 준비한 검갑이네. 아직은 빈 상자지만 며칠 후면 보검이 도착해 이 안에 담기겠지.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 검은 주명선주 공조사 기술의 극치라네. 이 검은 곳곳을 오가며 많은 영웅이 위협을 세울 수 있도록 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함이 담긴 검이야. 하지만 보검을 가져오기로 한 사절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우선 여기에 검갑을 두겠네. 난 지금껏 이 검에 어울리는 인자가 누구일까 고민했네. 그러던 중 이번 방어전의 상품으로 내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방어전의 승자는 분명 뛰어난 영웅일 테니 보검과 딱 어울릴 터. 게다가 검술이 뛰어난 연경이 나부를 대표해 방어전에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보다 더 제격인 선물이 없을 것 같더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검을 주고 싶으시다면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자신만만하구나. 하지만 네가 꼭 이기리란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 검을 사랑하는 운니 아가씨의 마음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검은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주인을 선택하는 법이죠. 보검을 손에 넣어도 결국 남에게 뺏기는 사람도 있겠지. 오늘 단정사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으니 관심이 있다면 주명선주를 대표해 출전하시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승자는 나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역시 나겠지만 저 녀석은 절대 아니야. 무례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이 오랜 드라마의 승자가 누구일지 궁금해 죽겠어.
손님들도 있으니 둘 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보금을 내건 이유는 너희가 싸우고 연맹의 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한층 더 빛내기 위해서야.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듯하지만 연무정에선 언제나 승패가 갈리니 온화한 분위기에 금이 가는 법. 내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네. 너희가 꼭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상품을 거머쥐고 싶다면 둘이 힘을 합쳐 제자를 가르친 후 연무의식에서 최소 한 번은 이기게 만들도록 해라. 그런 법이 어딨어요? 운기 검객이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 재능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지. 열차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운기 검술로 연무의식에 참가해 실력을 뽐낸다면 정말 기쁠 것 같군. 재밌는 제안이군요. 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다 보면 협동심이 생길 테니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얻는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자로 삼는 게 좋을지요? 누구야? 저요? 우아하니 마치 세븐스 양이 너희의 대련에 관심이 많은 듯한데 검술 입문을 전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장군님 진심이세요? 갑자기 왜 저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전 검을 다룰 줄 모르고 기초도 없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부님들한테 쫓겨나는 건 아니겠죠? 일 좀 키우지 마. 단항군은 용처럼 찬란하고 번개보다 빠른데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겠나? 오히려 마치 세븐스 양이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같은 존재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회염 장군님. 그런데 승부를 내려던 운리와 연경이 제게 검술을 전수한다면 대련 준비할 시간이 줄지 않을까요? 게다가 검객에겐 저마다 절기가 있잖아요. 저를 가르치다가 실수로 누설하기라도 하면 모두가 내막을 알게 될 테니 절기를 간파당하게 될 거예요. 마치 세븐스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구나. 안심해. 10여 년간 열심히 수련한 게 아니라면 절기는 배울 수 없으니까. 주명검술은 대단하니 걱정 말고 날 따라 조금만 익혀두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야. 정말? 마치 세븐스를 보니 완전히 홀린 것 같은데. 하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절기를 간파하는 일이네. 연무정에서 단숨에 상대를 제압해버리면 얼마나 시시하겠나. 게다가 검객의 생사를 결정짓는 건 절기가 아닌 탄탄한 기본기지. 운리 씨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군요. 연경, 네 생각은 어떤가? 장군님, 아직 가르침을 다 받지 않은 제가 남에게 검술을 전수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 패배를 인정하는 거지? 좋아.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면 내가 너 대신 나부 연무장을 지켜주지. 어때? 연경, 제자를 가르치는 건 자신이 배운 것을 돌아보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길이야. 오랫동안 제자 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보는 눈을 좀 달리할 때가 됐지. 알겠어요. 그럼 장군님 말씀대로 할게요. 연경도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마치 세븐스 씨의 동의만 남았네. 마치 세븐스, 결국 네 결정에 달렸어. 내가 똑똑하긴 하지만 검술을 배우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참에 한번 배워봐. 그럼 나도 화살이 엉덩이에 꽂히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화살을 얼마나 잘 쏘는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회염 장군님. 좋은 선택이로군. 내일부터 연경과 운리가 자네에게 매일 검술의 기초를 가르쳐줄 것이네. 그럼 나와 운리는 먼저 가서 마치 세븐스 형의 검술 연마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두겠네. 사부의 선물 정도로 생각해 주게나. 별 말씀을요. 잠깐, 선물을 주고받는 쪽이 뒤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여러분을 신책부에 모셔온 건 장군님께서 논의하실 일이 있어서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와 운니 아가씨가 마치 세븐스 씨의 검술사부가 된 거죠? 왜냐하면 회엄 장군은 우리가 한동안 나부에 머무르길 바라시거든. 하지만 장군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객과 다를 게 없지. 나부가 연맹에 제출한 보고서에 열차팀의 행동 기록이 적혀 있으니 우리가 보고서에 적힌 만큼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대충 둘러댄 얘기인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신 거야. 연무 의식은 회엄 장군의 척도야. 그걸 위해 장군께서 운니까지 끌어들였지. 두 꼬마의 대결이 어느새 마치 세븐스를 가르치는 일이 되었어. 회엄 장군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군 그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겠네. 너희에게 나부로 돌아와서 의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건 두 장군에게 증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군. 회엄 장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소 장군이 의혹을 풀기 위한 문답 자리를 마련하게 될 테니 잘 준비해두길 바라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나부를 구한 건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왜 범죄자처럼 도망쳐야 해? 걱정 마. 무슨 일이 있든 난 열차의 증인으로서 여기 남아 질문에 답할 테니까. 정말 고맙군. 장군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경 응? 나부를 위해 연무의식의 연무장을 꼭 지켜낼게요. 그래. 유명하신 천벽 장군이 이렇게나 오래 기다려주다니 정말 영광이네. 오랜만이야, 비소 장군. 어궁 언니, 지난번에 헤어진 후로 30년 만에 보는 건가? 맞아. 30년 전 넌 요청 청구군의 선봉이었고 난 나부 수홍위의 비행사였지. 이렇게 다시 만난 지금 넌 장군이 되었고 난 비행을 포기한 상태라니. 돌이켜보니 모든 일이 정말 꿈 같네. 사실 30년 만에 보는 거라고 하긴 좀 그래. 황종 공명 시스템이 네 대첩 전부를 전해주는 덕분에 네 무적다운 면모를 매일 보고 있거든. 몸은 괜찮고? 그럭저럭. 그보다 그 당시 전장에서 날 구해줬던 그 군의관 기억나? 이름도 성격도 특이한 의사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생강? 마늘? 분명 풀 같은 이름이었는데. 초구야. 요청 선주 단정사의 파견을 받아 내 막료이자 수행 의사가 되었어. 지난 몇 년간 내 병세를 억누를 방법을 찾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연명할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야. 내 신분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네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그나저나 이번에 회엄 장군과 여기에 온 건 원수님의 명령 때문이지? 비소, 친구로서 연맹이 나부 장군을 어떻게 신문할지 알려줄 수 있을까?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면서 나서길 싫어하는 늙은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들은 30년 전처럼 흉물이 다시 덮쳐올까 두려워하고 있지. 나부가 사건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어. 다만 소멸의 군단이 실제로 침입했는지 스텔라론 헌터와 은하열차는 어떻게 개입한 건지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빠져 있었어. 알다시피 몇 년간 종적을 감췄던 도주범 경류가 다시 나타났잖아. 이번에는 원수께 신과 맞설 방법을 바치겠다며 화훼지민과 관짝하늘을 끌고 왔더군. 나부의 용의 군사도 경원 장군이 동맹의 정을 무시한 채 유배 중이던 음월 용존을 나부로 돌아오게 하고 인형경 고해를 열어 비디아다라가 불멸의 거목을 지키는 일을 방해했다고 고소했지. 이것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주 나부에 오게 된 이유야. 이건 내 직책이니 외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한때 함께 싸웠던 언니까지 속이고 싶지 않아서 얘기했으니
오늘 들은 일은 그냥 잊어줬으면 해. 알겠지? 알겠어. 미안. 내가 선을 넘었네. 경원 장군을 변호한답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너도 내 성격 알잖아. 음홀의 난이 끝난 후 나부가 수백 년간 안정될 수 있었던 건 경원 장군의 계획 덕분이었어. 안타깝게도 장수종은 오래 살다 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패를 겪게 돼. 그리고 적은 그 순간을 노리는 법이고. 맞아. 내가 이번에 온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 바로 호래를 면회하는 거야. 호래? 그 보리인 수장 호래 말이야? 700여 년 전 나보 유폐옥에 수감된 그 호래? 여우족의 적, 무기징역,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판결문을 전부 외울 수는 없지만 그 녀석이 맞아. 하지만 호래의 면회는 요청 선주 천박사에서 100년마다 사절을 보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여우족과 선주는 함께 흉물을 토벌하기로 맹세했어. 동족을 해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사악한 괴물이 유폐옥에 갇힌 채 영원히 벌받아야 한다는 정의도 추구했지. 나부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요청 내부에서는 호래가 잘 수감되고 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100년에 한 번 이뤄지던 면회로는 더 이상 늙은이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모양이야. 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기 보내진 거고. 하나같이 나쁜 소식뿐이네. 꼭 그렇진 않아. 적어도 많은 일이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은 아니야. 언니가 찾아달라고 했던 목표의 실마리를 찾았거든. 어서 얘기해봐. 청구군은 언니가 제공한 항로에서 명화상의 함선자네를 발견했어. 안타깝게도 그 안엔 어떤 화물도 생존자도 없었지. 그런데 우리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현장에 다녀간 모양이야. 우리 쪽 사람이야? 아니면 컴퍼니 쪽? 둘 다 아니야. 어공 언니, 혹시 완매라고 알아? 잠을 설쳤네. 이상하네. 내가 늦게 일어난 건가? 마치 세반스랑 다낭은 어딨지?